공부지심. 저희가 뭐 이제 학부모 관련한 것들 그리고 학생 야구에서 좀 고쳐줘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도 이런 농담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 주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우리 최 대표님이 있으면 더 풍성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목격자잖아요. 그렇죠. 우리 코치님은 직접 목격자이기 때문에 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이 주제는 학부모의 노동력에 관한 얘기예요. 야, 학부모의 노동. 우리나라 시스템이 진짜 웃긴 시스템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야구 문화의 시스템이 진짜 웃긴 시스템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을의 위치에 있고, 그쵸?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노동을 해야 되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해요. 근데 이게 학생 야구는 완전히 뭐랄까요? 나쁘게 딱 몰아진 거고 보니까 일반 학생들의 학부모님들도 그런 불만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음, 요새 보니까 청소 이런 것도 애들이 안 한대요. 그럼요. 가끔 이제 학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것도 쇼킹이네, 정말.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쵸. 그쵸?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는 운동부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야구에서 저도 뭐 우리 코치님은 완전히 거기 사람이었지만 외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학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각 테이블마다 서서 가위로 고기를 잘라주시고 음, 밥도 차리시고 전 이런 거 되게 이상하거든요. 야, 어제 제가 삼겹살 맛집을 갔는데, 네. 거기 보니까 테이블 하나당 알바들이 고기 썰어주던데 약간 그런 느낌이네.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제가 뭐, 어, 야반도주라는 팟캐스트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남해 캠프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뭐 그쪽 감독은 호의를 베푼 거죠. 저녁에, 소고기를 먹으니까, 같이 와서 먹어라. 그래서,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꼭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랑 같은 테이블에 앉았는데, 한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물을 막 썰어주세요, 고기를. 근데, 갑자기 감독이, 처음이시죠? 그러면서 어떤 선수 어머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코치님, 근데 저나 감도가 왜 이렇게 멀죠? 감도가 멀다고요? 지금 됐어요. 조금 아, 아까까지 저기 한 15m 정도 떨어져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 선수는 지금 현재 어쨌든 프로야구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그 선수 어머니가 왜 저한테 거기서 서서 고기를 잘라주셔야 하지라는 의문이 그때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불편해서 후다닥 먹고 나왔는데 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사실 정말 비일비재할 거예요, 사실. 그런 일들이. 그쵸. 네. 그래서 요새는 근데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게 그런 면에서 조금 뭐라 해야 돼 깨어있신 분들이 아예 그러니까 아예 학부형들이랑 완전히 소통을 끊어버리는 아, 오히려 그렇게 하는 감독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어. 아예 딱 멀리 하시는. 네. 근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조금 멀리할 수는 있지만 아예 멀리 음. 해버리면 안 되는 게,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양쪽으로 극단적이야 지금. 음, 중간으로 이렇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이게 저도 현장에 안 있어봐서 그쵸? 그 유연함이 참 어려운가 봐요. 근데 저는 왜 너무 극단적으로 멀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지도자잖아요. 그러면은 네. 학부모는 학생을 맡긴 건데 그 학생에 대해서 상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상담을 안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 상담을 거치기 위해서 우리 예전에 다뤘던 그 오른팔 왼팔을 만나야 되지. 그쵸, 그쵸. 저 회장님 만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없애야 된다는 건데, 저는, 학생 야구팀이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지도자분들이 너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지는 걸 배우는 자리. 그쵸? 그게 아마추어죠. 그리고 또 우리 또 최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성적 때문에 잘리는 감독은 거의 드물다. 다른 문제 때문에 늘 잘리지.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우리 또 코치님이 전에 얘기했던 비겁한 변명이다. 그러니까요. 그 성적 때문에 잘린다. 이거로 명분을 삼아서 어 그렇게 근데 저는 항상 느꼈던 게 약간 거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자기 만족의 훈련을 해요. 어, 자기 만족. 선수 만족이 아닌 자기 만족. 근데 저도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지도자잖아요. 그쵸? 근데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음, 이게 내 만족이 안 될 때, 나 스스로 만족이 안 될 때 이게 뭔가 그런 느낌. 음, 막 예를 들어서 우리 말대로 막 조져야 돼 더. 더 시키고 싶고 막 이런 욕심. 막 아, 이런 것들이 지도자로서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랑은 조금 색깔이 다른 게 의무적으로잖아, 이거는. 매일매일이. 그쵸, 그쵸. 매일매일. 뭐 어쩌다 한 번 들은 생각이 아니고 매일매일 자기만족의 훈련. 그래서 제 약간 지론 중에 하나가 코치가 열정적이면 선수는 피곤하다. 그쵸, 그쵸. 약간 코치가 조금 게을러줘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그 게으른 게 다른 게으름이지. 약간 현장에서 막 뛰어다니는 코치 말고 그 선수가 훈련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뒤에서만 어떤 행동을 취하는 예를 들어서 뭐 타고 데이터도 수집해 준다든지 영상을 찍어 준다든지 그쵸. 스케줄을 만들어 준다든지 체계적인 훈련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딱 만드는 그런 거를 해놓고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게을러 보이는 음, 예 남이 봤을 때 뭐야 저 사람 왜 아무것도 안 해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사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미국의 코치들은 정작 선수들이 연습하거나 뭔가 할 때는 할 일이 별로 없어 보인다잖아요. 지금 우리 김동호 코치가 얘기한 대로. 그래요 맞아요. 다만 그 연습 방법이나 이 스케줄이나 등등 이거를 고민할 때 굉장히 바쁘다고. 맞아요.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들을 이제 빗대어서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원고지신에서도 항상 다루는 어떻게 보면 다 공통 주제고 지금 학부형님이 고기를 썰어주고 이런 얘기도 그쵸? 적당한 거리를 유연하게 그쵸? 가지면서 사실 그게 뭐예요? 사실 우리 엄마가 그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운이 좋았던 게 네. 그 당번 면제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저. 어, 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항상 저는 당번이 명제였어요. 음, 네, 약간 그게 또 조건이었고 왜냐하면 집이 제주도여서 아, 당번 면제를 안 해주는 학교는 저는 아예 거들떠도 안 봤죠. 아하. 네.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 뭔가 밥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아, 근데 저는 네. 그런 모습을 볼 때, 아, 선수 입장에서, 그 학생 입장에서 되게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문화가 돼버리니까 아마 음, 선수들도 별 생각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음, 조금 철이 들고 나서, 우리 엄마가 그때 진짜 고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음. 그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 학부형님들 혹은 내 친구들도 보면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제가 또 한 가지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연습 기간 내내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한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잖아요. 남해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당시 감독님이 이제 자기도 이제 서울에 잠깐 일이 있다면서 이제 같이 갈 수 있겠냐. 그래서, 아, 그러시죠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그 학부모님들 한 서너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러더니, 아유, 뭐 반갑습니다. 뭐 막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인사 나누고 얘기를 했는데, 메인 얘기가 이거였어요. 아, 올라가시다가, 그, 맛집 있으면 그냥 쓱 빠져서 거기 들어가시라고, 그럼 자기가 계산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음, 아,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아, 야구 시키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음.
그러니까 그 감독에게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너무, 물론 저는 그건 과거의 얘기고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귀빈 대접 받으셨네, 귀빈. 예? 피디님. 그래서 모른 척하고 저희는 그냥 왔어요. 근데 이게 진짜 마음이 안 좋은 게, 그냥 오기도 그렇고, 들리기도 굉장히 이상하고, 참 이게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아, 귀빈 대접을.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도 그랬지만, 제 네, 꿈이 감독이란 말이에요. 네네. 이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는 자리.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야구 감독. 그게 왠 줄 아세요? 왜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자리인 줄 아세요? 왜 그런 거죠?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 바로 그거죠. 책임을 안 뭔가를, 지잖아. 뭔가를 어마어마하게 권력을 갖고 있긴 한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별로 없어. 야, 최고야, 진짜. 내가 아, 봤을 때. 거기다가 제가 최근에 우리 김동훈 코치가 이제 우리 이 주간 우리 야구 초창기부터 했던 얘기 했어요. 그 사람들 별로 힘 없어요.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저는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혹은 저 사람이 힘이 셀 것 같아서 이렇게 웅크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실은 조금 다른데 막 얘기 생각해봤는데 최근 들어서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았어요. 음, 맞아요. 정말 생각보다 그 권한은 선수에게 그리고 학부모에게서 나오는 거지 본인이 힘이 있어서 그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한 분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같은 생각을 해주셔야지 바꿀 수 있어요. 아, 근데 이거가 참 어려워요. 내가 만약에 학부모라도 사실 저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참 그렇게 얘기하기가 불편하단 말이지. 그래서 그쵸. 사실 이거를 학부모님들한테 요구하기보단 우리 야구인 지도자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음, 가장 빠르죠. 가장 빠른 거고 그쵸. 학부모님한테 여러분 힘내세요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아들 맡겼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진짜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네, 뭐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인질로 잡혀 있는 거다. 뭐 농담이라는 걸 전제했습니다. 아, 그래서 인질로 아들을. 그러니까 아, 비슷한 케이스도 많아요. 뭐 또 저희 뭐 다른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뭐 보면 감독들은 일주일에 6일 이상을 인터뷰를 해요. 음, 매일매일. 그러니까 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김동욱 코치도 아마 많이 기사들을 접하겠지만 감독들이 쓰잘데없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게 게 또 기사에 실려요. 근데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감독들도 기자들한테 기사거리를 던져줘야 되는 의무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기자들도 감독을 매일 만나는 거고. 음. 그러면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에 6일 이상을 인터뷰하는 직업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모든 신문에 실려서 뭐 네이버, 카카오 모든 포털에 쫙 깔리는 그런 직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너무 매일매일. 멋있는 직업이야. 너무 멋있는 직업. 근데 문제는 그거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미디어를 대하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본 적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이런 학습을 받은 분들이. 음, 그리고 매일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부족한 걸 알고 학습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학습을 받자고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코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절대 권력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많이 하면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인터뷰를 많이 하면 말실수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또 언변이 전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아까 한 얘기와 김동욱 코치가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감독이 바뀌어야 돼요. 이 음, 지금 인터뷰 관련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감독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냐 하면 우리나라 감독들은 뭐 안 그러시는 분도 있겠지만 코치가 좀 이 유명세가 올라가면 감독 자리를 위협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프런트가 너무 힘이 세지면 감독인 내가 더 힘이 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터뷰를 환경상 독점하게 된 거고 독점한 이후에 내려놓질 못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어제 경기에 타격이 너무 좋았다라고 하면 아, 이거는 저보다는 타격 코치인 뭐 김동욱 코치가 인터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자기는 한번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음, 그리고 이 인터뷰 풀을 넓히자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감독이 일주일에 한 지금에 하는 거에 반만 줄여도 말 실수하는 확률이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거 좋다. 근데 이거는 흔한 말로 고양이가 자기 목에 방울을 직접 달아야 돼요. 감독 본인이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어느 감독도 내려놓을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리가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음, 근데 이 부분은 그 구단에서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계약 기간 뭐 성적이 너무 나빠지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유지한다라든지 그런 일 절대 없다는 확신을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어느 구단도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는 구단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감독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들을 앉혀야 되는데, 그쵸. 그러지 않고 이제 그냥 이름이나 그죠? 그런 것만 보고 이제 앉히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또 너무 안정적인 그걸 줬을 때 또 문제가 되죠. 이 팀 운영에 있어서 사실.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 구단에서도 사실 뭐 잘 골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아마추어도 똑같은 게 우리 이제 옹고지신 얘기잖아요. 네네. 아마추어 감독이 되는 과정이 제가 봤을 땐 그냥 사실 그 자격 요건보다는 코치를 오래 하거나, 네. 그러니까 코치를 오래 버티거나, 그냥 그 팀에서, 혹은 코치 경력이 좀 있는데 그 학교 출신이거나, 음, 약간 그러니까 감독의 자질보다는 그 사람의 끈기, 그 사람의 그런 면에서 감독이 된단 말이지. 예.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음, 지도자 프로세서도 없고, 뭔가 감독 프로세스가 없고 이 감독이 막 이게 진짜로 지도자로서의 서양을 갖췄나 그거를 사실 저는 이제까지 잘 못 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네, 뭐 이게,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게 그 선수들을 이제 관리하고 그런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또 설계해주고 또 그쵸. 팀도 꾸려가지고 대회도 나가고 정말 하는 게 많은 이런 자리에 자질을 안 본다는 건 이건 참 우리 정말 이게 제도적으로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과거에도, 어, 시즌이 끝나고 이제 마무리 연습할 때 프로구단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노장 그 베테랑 선수에서 바로 코치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 팀 감독한테 물어봤어요. 감독님, 이거 고참과 코치는 전혀 다른 직업 아닙니까? 그러면 고참에서 코치로 넘어가는 과정이 이게 쉼 없이 바로 넘어가게 되면 이 코치도 힘들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음, 근데 그 감독께서는 아, 우리 누구는 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마시더라고요. 음, 근데 전혀 다른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한테 더 발발발 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코치도 시켜주고. 해외 연수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뭐 그때 우리 코치님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 당시에는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겠지. 그리고 시간을 좀 텀을 두고 뭔가 채워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코치님이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프로팀에서
혹은 아마추어 팀에서 코치로 한번 연수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야 본인이 부족한 게 뭔지 안다. 음, 근데 진짜 그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프로 코치님들, 친한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청소년 상담 자격증 작은 거부터 따셔야 될 거다.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이렇게 정말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젊어야 뭐 30대 중반도 이제 좀 생기긴 했지만 대부분 4, 50대의 코치분들이 19살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청소년 상담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갖춰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근데 그걸 귀찮아하면 안 맞습니다. 되는 거죠. 맞습니다. 하물며 뭐 요즘은 이제 미국 메이저는 이제 대학 코치들을 이제 메이저 코치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학 코치들이 진짜 하기가 어마어마해요. 어, 네, 미국은 약간 그 지도자를 하려면 좀 그런 학위들이 빵빵하게 받쳐주더라고. 그러니까 학위를 따야 된다, 뭐 이런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 그쵸. 정도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과정을 거친다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저는 네,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이 내가 야구 전문가인데 내가 뭘 배우고 뭘 또 자격을 증명해야 되냐라고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기능인을 양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수나 학생야구 선수나 혹은 프로야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기능인을 양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기능만 어떻게 올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운 거죠. 음. 이게 너무 따박따박 붙어 있는 이 우리나라 시스템, 이 학교, 그러니까 또 학교 야구도 사실 엄청 붙어 있잖아요, 다들. 그쵸. 바로 옆에 있고, 막 그런 사회에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 이 밑단에 있는 학부모나 이런 여기서 뭔가 개혁을 일으키기보단 위에서 그러니까 그쵸. 감독이 바뀌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된다면 제도가 시스템이 그렇게 감독이 되는 과정을 만들어 버린다든지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모든 야구인이 편한 게 더 이상 감독한테 뭔가 잘 보이려고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이런 게 생긴단 말이지. 결국 자기 실력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근데 그 과정이 힘들긴 해요. 근데 지금 있는 방식이 쉽긴 해요. 그냥 사실 노력 없이 어떤 누군가한테 잘 보이기만 한다면 뭔가 보장되는 이런 게 사실 쉽긴 해요. 쉬운 제도이긴 해. 근데 이제 사실 그 깊이가 없지. 맞아요. 그러다 보면 깊이가 없다 보니까 상처받는 사람도 많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조금 냉혹하긴 하지만 깊이를 더 만들어서 어 그런 그러면 모두가 인정할 수 있고 그렇죠. 뭔가 그럴 수 있는 오케이 이런 거 오케이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생겨야 돼요. 그리고 네. 저희가 이번 온고지신의 주제를 학부모의 노동력으로 잡았는데 학부모의 노동력보다는 지도자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얘기를 훨씬 많이 했어요. 그렇네요. 근데 진짜 이런 내용들을 동의하시는 분들은 격하게 동감을 해주시는데 극구 반대하고 정말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저는 그거는 저는 네, 딱 잘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를 뭐 그러니까 동의하고 이런 사람들은 네, 야구가 조금 실력이 부족해서 어, 약간 선수 커리어는 조금 부족했던 사람들 네, 예, 그런 분들은 이런 거를 언제든지 오케이라고 저는 하라고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이제 지도자로서 이제 뭔가 왜냐하면 야구를 실패했다고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네, 야구를 실패했다고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 재능 스포츠, 이 무엇보다 이 예체능은 재능의 영역이 너무나 큰데
그중에서 이 재능의 영역이 제일 큰 스포츠 중에 하나인 야구인데 그쵸. 못 넣는 경우도 있어요. 노력으로 절대 못 넣는 범위가 있단 말이지. 그쵸, 그쵸.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노력을 조금 상대적으로 덜해도 재능이 너무 뛰어나서 야구도 잘했고, 그랬던 사람들, 그쵸. 지도자까지 이게 쉽게 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프로세서 자체가 완전 귀찮은 일이야, 사실. 아, 정말 하기도 싫어, 그냥. 근데 상대적으로 내가 프로야구 코치가 되고 싶고 어떤 뭐 대학교 감독, 고등학교 감독 혹은 코치가 되고 싶은데 나의 커리어는 부족해. 근데 아. 내가 그거를 할 수 있어. 그거를 만약에 따내거나 이러면 내가 감독이 할 수 있고 프로야구 코치까지도 할 수 있어. 이렇다면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죠. 마치 공무원을 준비하듯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코치님의 말씀이 일단 맞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자, 그러면 이게 참 희한한 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핍이란 결국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네, 근데 야구 실력이나 재능이 조금 떨어져서 일찍 야구를 그만두고 코치를 하려면, 코치를 하시려고 마음 먹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것을 공부하고 학습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음, 근데 왜 야구를 좀 잘하신 분들은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점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지, 전 이게 매우 희한하거든요. 정말 우리 김동호 코치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건 기능만을 자꾸 강조하는 분들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첨언을 하자면, 마치 나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 잘했으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너네보다 잘 살아야 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만 같아서, 이게 너무,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저는. 아주 적절한 예다. 내가 중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까지 예. 내가 1등 아니면 안 했어. 그러니까 사회 나왔으니까 나한테 1등 자리 줘. 약간 이런 거잖아, 지금. 그쵸, 그쵸. 예. 예. 완전 이거보다 날강도는 없어.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꾸 내가 기능을 잘 알아. 근데 우리 김동욱 코치랑도 우리가 이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기능을 잘 알아라고 해도 수많은 선수 케이스에 다 맞춰서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는 방법만 알려주는 거지. 그, 맞아요. 그러면 그런 선수는 학습을 하지 않고 코치가 되면 자기가 했던 방법밖에 못 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코치란 지도 방법이 되게 다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 피곤한 직업이고, 사실. 그쵸. 근데 그 피곤함을 안 하죠, 대부분. 그쵸. 네. 피곤하니까. 피곤하니까. 그리고 네. 머리 아프니까. 근데 그러면서 선수들에게 너희는 그러니까 피곤이 당연한 거다.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죠, 지금. 그죠, 그죠. 본인들이 뭘 보여주는 모습은 노력하고 있지 않은데 어린 선수들은 노력을 해라. 그러니까 아, 한마디로 아들에게 아빠는 맨날 집에서 저기 배 까고 TV 보면서 거실에서 누워 있는데 아들한테는 너는 TV 보지 마라. 너는 들어가서 책을 봐라. 사실 그쵸. 이 부모를 본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은.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야구 선수들은 지도자를 만나는 그 지도자를 본단 말이에요. 그쵸. 그 지도자의 영향을 엄청 받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죠. 젠틀하고 멋있는 지도자 밑에서는 젠틀하고 멋있는 선수가 나와요. 그쵸. 왜냐하면 내가 그리고 보고 배운 게 막, 그건데. 그리고 막 이제 막 와일드하고 막 이런 지도자 밑에서는 와일드하고 그런 선수만 커요, 또. 그쵸. 네,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알고 코치들도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그 선수의 미래가 본인한테 달렸다라는 책임감? 음, 본인이 보여주는 모습이 결국엔 애들이 그대로 습득한다. 맞아요. 네, 그걸 보고 행동한다 또. 제가 담배를 끊었단 말이에요. 선수 때까지 피다가. 네. 지도자가 되면서 끊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애들한테 이게 안 좋은 영향이더라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나를 롤모델로 삼고 있거나, 나한테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내가 만약 담배를 피고, 담배 냄새가 나고, 예를 들어서,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줬을 때, 이 선수들이, 그러면은 이 담배는 괜찮은 거구나.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갑자기 담배에 손을 대는 거지. 그렇죠. 그런, 그렇죠. 그렇게 될까봐 담배를 끊는 맞아요. 것도 있거든요, 저는. 저는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 딱 받고 있는 게 선수들이 나를 보고 있다. 그쵸. 어.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동을 항상 조심하려고 한단 말이지. 말도. 맞아요. 그리고 저는 네. 요즘 그 학부모님들이나 그리고 특히나 학생야구 지도자분들께서 진짜로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보통 자신이 경험했던 것에서 비추어 보아서 얘는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건 진짜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학생 야구에서 지도자 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17, 18, 19살 때를 비추어서 생각을 하잖아요. 저 정도면 저렇게 할 거야. 이 정도면 이렇게 할 거야라고 생각하실 텐데, 똑같이, 뭐, 야구에는 조정 방어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똑같은 나이대로 해보면 지금 17, 18, 19살들이 훨씬 수준이 높고 생각하는 깊이가 더 깊어요. 엄청 높죠. 그러니까 달라요, 완전히. 근데 나 때는 이랬다라는 생각으로 그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가르치시면 큰 코 다칠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그쵸? 나 때는 말이야가 나오면 이제 끝났죠, 사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지도자분들께서 많은 학습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청소년 상담 자격증 이런 것들은 가장 쉬운 건 인터넷으로도 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런 것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거 없이 어떻게 학생야구 지도자를 해요? 맞습니다. 그냥 내가 감독이니까 얘네가 말을 듣는다? 그건 좀 슬프지 않나요? 내가 얘네 선배고 얘네보다 어른이니까 어른으로서 어떤 말을 해줘야지. 그리고 그 말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이렇게 해. 저 새끼 저거 널 봐, 이 새끼야. 이런 거는 안 해야죠. 아휴,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주제와는 좀 달라지긴 했으나 저는 이 주제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음, 학생 야구 지도자의 학습이 필요하다. 좀 더,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수가 학생 야구를 바꿀 만큼의 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팩트가 열심히 하고 싶고 노력하고 있는 코치들이 진짜 많아요, 사실. 진짜 많아요. 그런 분들이 진짜 많은데, 이거를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왜 이게 기존에 있던 기존의 감독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그쵸. 어리고 젊고 이제 코치를 시작하고 뭔가 하려는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의지를 꺾죠. 왜냐하면 그거를 하다가 괜히 감독한테 잔소리 듣고 혹은 이게 선수 때랑 똑같아요. 뭔가 자기 거를 펼치지 못하는 지도자가 되어도. 자꾸 눈치를 보게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 코치라는 사람들이 저한테 배우러 많이 오거든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와요. 자기 어, 돈을 내고. 네,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 거론은 못하겠지만 저한테 이 타격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배우러 온다니까. 와, 난 이 사람들이 정말 사실 야구 실력으로는 선수 때 분명히 별로였던 분들이었을 거야. 하지만 저는 음, 지도자로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다만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안타까울 뿐이지. 그러니까, 미국이었으면 저기 막 혼자 공부해서 석박사 따고 예를 들어서 그쵸. 근데 그렇게 이게 해서 했을 텐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수와 코치는 전혀 다른 직업이에요.
네. 선수를 잘할 수도 있고 슈퍼스타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슈퍼스타도 코치를 하거나 감독을 하면 전혀 다른 직업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과거에 했던 결과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존중은 하지만 전혀 다른 직업에서 결과를 못 내면 욕먹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맞습니다. 직업이라는 걸 그분들이 인정을 해야지만 바뀔 수 있어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코치와 선수는 전혀 다른 직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이 코치라는 새로운 직업을 얻는 분들에게 혹은 새로운 직업을 얻어서 열심히 하려는 분들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뭐 이건 우리가 어, 구분해서 편견을 갖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스타 출신과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근데 네, 그렇죠. 열심히 하려는 분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벌 받아요. 진짜 그러시다가.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은 도와주고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하고 협동조합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작은 움직임이 꼭 어떤 도움이 되었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쵸? 이렇게 우리끼리 떠드는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김동훈 코치가 했던 말도 너무 좋아요. 한 분이라도 혹은 몇 분이라도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풀리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자, 우리 오늘 한 40분 하려고 했는데 또 1시간이 넘어버렸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늘 이렇게 길어지는.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자꾸 화가 나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도 이렇게 화를 많이 내나 싶기도 하고. 야구계 얘기 이거를 우리 앞으로는 화를 내지 않는 어떤 산뜻한 주제도 한 번씩 다뤄봅시다, 우리. 진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하시죠. 이제 네, 마무리는 우리 코치님이 늘 하셨으니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그래도 한 4주 정도 지금 이렇게 영상과 전화로 방송 녹화를 했잖아요. 그쵸? 5주인가? 5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쵸? 참 이게 참 우리도 이제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참 이런 거 좀 죄송스럽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이런 아주 작은 선행이죠.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는 우리 채널 유지에 아주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협동조합을 알리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귀찮으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마 야구를 다루고 야구계를 다루는 이런 실업지 않은 얘기들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에 또 찾아올 테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